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방송 토론회는 후보들의 목소리를 생방송으로 들으며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선관위가 공식 주최하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포항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포항 남구의 SRF 이전 및 포항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 쟁점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국민의힘 이상휘, 여야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맞붙은 부분은 포항 남구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이상휘 후보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SRF 이전을 강조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내 소각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 전문 보좌관을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김상원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오천의 SRF의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2035년까지 운영하겠다고 이미 오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약을 오늘 당장 이전을 결정하고 건설해도 5, 6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포항 지역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선 김상원 후보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교통 패스를 도입해서 누구나 택시를 월 3회에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휘 후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행할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또 이 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 가용 예산으로 할 수가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포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상휘 후보는 경제 관광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문화 관광에 대한 산업으로 옮겨질 때가 됐다. 물론 철강 산업의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김상원 후보는 문화보다는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라며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름부터 먼저 해결하고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가 55분간 날선 공방을 펼친 포항 남울릉 후보자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특정당 쏠림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경쟁이 치열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여야 접전이 많은 부울경에는 중량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며 표심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도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 이전을 제시하는 등 현안 관련 공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절대 강세인 대구 경북에서는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을 받은 데다 눈에 띄는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6호기가 오늘 오전 3시 20분쯤 자동 정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울 6호기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감시기 이상 경보나 방사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은 한울 6호기에서 증기 발생기에 담긴 물의 수위가 정상 운영 범위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 안전을 위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 한울원전 지역사무소는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하수도 보급률을 97%까지 높이고 관로 교체와 침수 예방 사업에 2,3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특허 개발한 물정화 기술을 국내는 물론 해외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4.7%, 경북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03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7%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2,3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하수관로 등 시설을 정비하고 처리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동
하천, 문무대항 등 공공하수 처리장 용량을 늘려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형곡이나 천북 등 농촌 지역에는 하수관로 195km를 설치해서 5,900가구에 대한 정화조를 폐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도시지역 재해 예방 사업도 확대합니다. 경주 서천지구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고 외동과 충효지구는 올해 신규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천지구와 충효지구에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해서 상습 침수 지역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과 함께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국내외 12건의 특허를 출원한 물종합 기술 보급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외 17곳에 기술을 보급했고 올해부터 해외 수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3톤 규모로 납품을 하고 난 후에 국내 14건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쪽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수출이 되어 있고 올해 페루에도 좀 사업을 촉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용광동과 문무대항면 일부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기본 계획 변경에 들어갔고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피해 극심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선충병이 밀집 형태로 발생해 기존 방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피해 집단 지역과 극심 지역의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대체 수종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포항시 청하면 이가리항 북동쪽 3.3km 해역에서 수중 레저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포항해경은 1톤급 어선을 태워준 선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비함정 4척과 연안구조정 1척, 헬기 1대를 비롯해 해군과 민간인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0.5에서 1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영주에선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를 비판하며 지역에선 이례적인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영주, 영양, 봉화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종득 낙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입었던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로 복장도 통일했습니다. 최상병 기록이 경찰로 입첩되던 지난해 8월, 당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나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선 겁니다. 대구 경북을 우습게 보고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혐의자를 영주 영양 봉화에 내리고자 이종섭 도주대사 마냥 도피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날 영주를 찾은 예비역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사는 지역도 서울에서 경남까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역들은 해병대 후배의 억울한 죽음이 아직 베일에 쌓인 상황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종득 후보를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종득 차장은 해병대 사령관과 왜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상으로 7분간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임종득 후보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황급히 내려와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임종득 후보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 갑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낙선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역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 낙선 운동을 벌이자 영주 안동 촛불 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임종득 후보 낙선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득 후보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영주 영양 봉화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이번 달부터 노지용 난방기와 농업용 화물 자동차에도 면세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용과 축사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면세유 사용기기에 노지용 난방기를 추가하고 1.2톤 이하 농업용 화물차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수농가의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모녀에게 치료비와 재활을 위한 성금 1억 6,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1월 이들 모녀를 돕기 위해 다산 목민대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덕군이 한국축구의 전설 차범근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팀차붐과 초등학생 축구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영덕군과 팀차붐은 축구 꿈나무들이 엘리트 스포츠 교육이 아니라 축구를 즐기면서 진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반기와 하반기 매주 수요일 강구 대개축구장에서 축구교실을 진행합니다. 낮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포항시가 오늘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합니다. 포항 시티투어는 4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종일 코스는 구룡포와 호미곶 등 남구의 명소를 둘러보는 A코스와 스페이스워크와 청하시장 등 북구의 명소를 둘러보는 B코스, 빠르게 영일대 등 주요 관광지를 훑어볼 수 있는 반일 투어가 있습니다. 예약은 포항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요금은 종일 코스 기준 성인 6,000원, 청소년 경로 4,000원입니다.